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컨셉이고,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은 어떻게 돼? 사인 A 값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사인 B 값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사인 C 값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얘 다 같은 값이고, 그게 2 곱하기 아래 값하고 같아. 그럼 여기 대문자는 뭐냐? 외접원의 반지름을 얘기해. 이게 기본적인 사인 공식이야. 얘를 이용할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여기서 지금 성분 BC가 돼 있잖아. 성분 BC가 무슨 길이야? A 길이야. 아, 요거 A구나라고 바로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자, 그럼 A 길이는 뭘 구하라는 거야? A 길이 여기 있잖아. C야, C. 자, CA 길이는 뭐야? 여기 있잖아. 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사인 B 값도 구하라는 거야. 자, 여기 A 길이는 4로 주어졌는 거야. 자, 이제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 가만히 이 조건을 쪼려봤더니 여기도 사인 A가 있고 여기도 사인 A가 있어. 그렇지? 얘 사인 A를 한번 연립할 건데, 자, 여기 사인 A, 자, 가해서 사인 A는 뭐가 돼? 3분의 2 사인 C로 바꿀 수 있고, 잠시만.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 바꿔준다. 미안. 지금 보편에서 그렇지. 삭성거 두 줄을 짜. 자, 여기 보면 이거 있네. 2 사인 C. 여기는 뭐야? 2 사인 C가 있네. 얘를 여기다 대입해버려. 그래서 간단한 거야. 선생님 가까이 있으니까 잘 크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때 있어. 자, 그러면 나아줄 거는, 자, 가나 연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버리면, 왜? 2sin C, 2sin C 똑같고 2sin C가 3sin A와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sin A 더하기 3sin A는 2sin B로 정리되겠네. 자,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는 걸 우리는 연립방정식 푼다라고 하고, 그냥 연립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 정리되잖아. 4 sin A는 2 sin B. 다시 한번 양변 2로 나눠버리면 sin B는 2 sin A가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 새롭게 만든 거야. 자, 이제 여기 해설이랑 위에 거는 공식 다시 정리하는 거.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sin A분의 A와 sin B분의 B는 같은 값이잖아. 그리고 여기 소문자 A는 주어졌잖아. 됐지? 그리고 이 sin B 자리에 뭘 쓸 수 있어? 2 sin A를 갖다 넣을 수도 있네. 따라서 이제 sin A분의 A와 sin B분의 B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 자, 여기 sin A는 그대로 한번 써주고, 소문자 A 값이 얼마로 4로 주어졌네. sin B 자리에 얘를 씁니다. 2 sin A를. 그리고 여기 분자는 소문자 B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싸, 여기 sin A가 약분돼. 그러면 4는 2분의 B가 되고, B 먼저 구했네. 8. 이 B가 바로 뭐야? CA 길이야. CA 길이를 먼저 구하고, CA 길이 8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구해야 돼. 요 AB 길이나 sin B도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걸로 보자. AB 길이는 C하고 관련돼 있잖아. 여기 sin C가 간단하게 정리돼 있지. 나에도 sin C가 있지만 이게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해서 또 봅시다. 자, 가해서 sin C는 2분의 3 sin A가 되겠지? 자, 양면을 2로 나눈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인 법칙 봅시다. 요거하고 연결시켜. 그러면 사인 A분의 A와 사인 C분의 C가 같은 거야. 얘는
다시 또 여기 소문자 A는 얼마야? 4로 주어졌잖아. sin A 써주고 자 C 써주고 sin C 자리에 무엇을? 요걸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아싸 여기서도 sin A 약분 정리시키면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2분의 3분의 C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 안 보이게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도 얼마? 2분의 3 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C만 남는 거고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돼? 6이 되네. C의 길이가 바로 뭐야? AB 길이야. AB 길이가 얼마? 우리 6으로 또 하나 구해낸 거야. 자 이제 sin B의 값만 구하면 되지. 여기서 또 다른 공식이 필요합니다. 요 sin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코사인 법칙이 필요해. 자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만 있어. 원이 없습니다.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은 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소문자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돼야 돼. 요 A의 제곱을 하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더하고 이걸로 끝내면 안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BC 코사인 A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얘 1번이야.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A만 남겨볼게. 자, 얘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BC로 나눠버리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위의 식을 사용할 때도 있고 정리된 아래 식을 사용할 때도 있어 문제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B제곱은 야 얘를 제곱한 거야. 그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써주고 빼기 2C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는 거야. 이 정도 공식도 안 해오면서 공부했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공식 개념은 힌트 줘서 아 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처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2CA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정리가 돼.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C제곱이야. 느낌 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가 되고 여기서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풀어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네모칸을 딱 쳐주세요. 얘는 공식이야. 풀이 과정이 아니라. 이제 얘를 이용해서 다시 노란색 풀이 과정을 이어가는 거야. 자, 우리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우리 뭘 구할 거야? 사인 B의 값을 구할 건데 사인은 사인 법칙에 적용되지 코사인 법칙에 적용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뭘부터 구할 거냐면 코사인 B를 구할 거야. 왜? 사인 B와 코사인 B는 관련이 있거든. 자, 코사인 B는 어떻게 해서 구해? 여기 지금 코사인 B 있지? 2 곱하기 C 곱하기 A인데 C의 값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우리 6이라고. A의 값 원래 주어졌잖아. 4라고. C제곱이니까 6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4제곱 빼기 B도 구해놨잖아. 여기 8제곱 이렇게. 자, 얘 4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정리가 돼. 자, 이제 사인 B만 구하면 되는데 코사인 B와 사인 B에 관계된 식이 있어. 이거 중3 때도 나왔어. 삼각비 배우면서 제곱관계가 있어. 또 공식이 필요해. 자, 여기서 또 제곱관계. 사인 제곱 뭐라고 쓸까? 그래, x 쓰자. 아직 삼각함수 아직 하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는 무조건 1의 값이야. 또 박스. 여기서 이 x라는 거는 각을 얘기하고 각이 똑같은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b의 제곱과 사인 b의 제곱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1 된다는 소리야.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어렵지 않은 이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런 거 맞춰내야 된다니까. 자, 따라서 다시 우리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1임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사인 제곱 A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B가 될 거야. 자,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되겠지? 1 빼기 16분의 1이 될 거야. 16분의 10이야.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저기 사인 A가 아니라 사인 B 아니에요? 미치 알았어. 미치 알았어. 당연하지. 그래, 졸고 있어. 땡큐. 나의 이 멍청함을 일깨워줘서 감미치 않았어. 당연하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제곱을 버릴 거야. 1제곱으로 바꿀 거라고. 그러면 이 결과에 뭐가 붙으면 돼? 꼬마 루트가 붙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인 B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하면 돼.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공식이 나타나. 개념만 설정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에이 뭐 나는 알고 있는 건데 개뿔 그걸 정확하게 구구단처럼 알아야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개념을 적용할 수 있거든.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돼. 자, 또 개념이 뭐냐면 자, X축, Y축을 보면 자, 여기가 1, 4분면이야. 여기가 2, 4분면이야. 여기가 3, 4분면이고 내가 4, 3분면이야. 이런 방향으로. 자, 우리는 이 OX라는 여기 있지, 여기. X축의 반. X축의 오른쪽 반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 각을 나타낼 때. X축의 오른쪽 반이야, 시초선.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분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1, 4분면에서는 무엇이 양수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야. 2, 3분면에서는 무슨 값만 양수일까? 사인 값만 양수야. 3, 4분면에서는 무슨 값만? 탄젠트 값만 양수야. 앞에 초성만 쓴 거야. 자,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야. 그러면 2, 4분면에서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라는 뜻이야. 사인만 양수니까. 자, 근데 봐봐. 이 사인 값은 1, 4분면과 2, 4분면에 다 양수야. 우리 1, 4분면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야. 2, 4분면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야. 즉, 우리 사인 값은 이 사인이 양수가 되는 건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0도부터 이 뭐라 그럴까? 각을 알파라고 생각해요. 자, 알파가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을 때는 사인 알파는 무조건 다 양수라고. 그런데 우리 삼각형을 봐. 삼각형의 각은 얘가 즉 1, 4분면의 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둔각 2, 4분면의 각밖에 없어. 삼각형에서는 1, 4 아니면 2, 4의 각이야. 그러니까 이 B도 1, 4 아니면 2, 4의 각이라고. 얘가 가지고 둔각. 그러면 이 사인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양수 값이 되는 무조건. 삼각형에서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야. 자, 여기 개념에다가 이렇게 또 박스를 딱 쳐두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돼. 끝났어. 뭐가? 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써드릴게. 삼각형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값이야. 따라서 사인 B도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저기 플러스만 붙이는 거야. 사인 B는 플러스 루트 16분의 15가 돼. 자, 얘 정리하면 4분의 루트 15. 사인 B 값도 구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니까 이것저것 공식 개념 다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이 문제 3분 컷이나 4분 컷을 풀어내야 돼요. 실제로 안 어려우니까 연습하시라고. 그러니까 막막히 생각하지 말고 들었을 때 생각난다고 해서 나 저거 아는 거야 하고 까불지 마시고, 들었는데 저게 뭐지? 그렇다고 쫄지 마시고.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 또 삼각함수 문제. 선생님 말 그대로 따라하면 합격할 확률이 80%가 넘어가면 합격한다는 소리 아니야? 무언가 이루어질 확률이 52%다. 그럼 그거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무언가 이루어질 확률이 49%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51대 49의 싸움을 하는 거야. 자, 이제 3번 봅시다. 03번. 2번하고 4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자, 얘도 5. 이제 자연계열 C 문제고,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a는 1. 얘가 실근을 각도로, 실근 각도로, 여러분들 문제 안 써도 된다고 했다.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삼각방정식이고, 여기서 필요한 첫 번째 공식은, 자, 각의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 얘 있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 먼저 정리할게. 잘 봐. 여기 2분의 파이가 보여? 2분의 파이가 보이면 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뀝니다. 자, 만약에 사인이 있고 여기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도 2분의 파이 보이지? 그럼 사인이 뭘로 바뀌어? 이번엔 코사인으로 바뀌어. 2분의 파이가 보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기억해? 자, 그리고 여기 빼기 x가 있는데 이때 이 x가 얼마인지 몰라. 대신 지금 하는 각의 변화를 적용할 때는 뒤에 있는 이 각은 무조건 예각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각의 변화를 적용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2분의 파이가 몇 도입니까? 이게 바로 안 나오니까 문제라고. 90도야. 파이는 180도에 해당돼. 180도를 나누기 했으니까 몇 도가 돼? 90도가 되는 거야. 90도에다가 예각을 뺀 거야. 90도에서 예각을 빼면 얘는 몇 사분면이 될까? 90도라는 건, 자, 시초선은 여기야. X축의 오른쪽 반. 90도만큼 갔어,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예각을 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지. 자, 이렇게 동경이 멈춰져 있는 거야. 이런 선을 동경이라고 불러.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 그럼 얘는 1사분면의 각이다. 자, 1사분면에서 이 코사인은 양이야, 음이야? 아까 정리했잖아, 봐. 양이야, 양.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라고. 이런 개념들이 구구단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야 돼. 6삼하면 18 흘러가듯이. 90도에서 예각을 뺐네? 1사분면이네? 1사분면에서 이 코사인은 양이네? 이 부호가 여기에 갖다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바꿔볼게요, 이번에. 자, 2분의 파이 보이지? 그럼 이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그냥 뒤에 있는 x를 그냥 딱 써주고, 이번에 얘가 몇 사분면에 넣을 것 같아?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그렇지. 90도에다가 예각을 더해버렸잖아. 자, 90도라는 건 이렇게까지 간 거야. 거기다 예각을 더했어. 요만큼 더 가는 거야.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 플러스 각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각이야. 90도에다가 예각을 더했다. 반시계 방향 계속 간 거야. 몇 사분면에 뭉쳐있어? 동경이 2사분면에. 그럼 얘는 2사가 된 거야. 자, 이 2사에서 코사인은 양이야, 음이야? 음이야. 이 부호가 여기 갖다 붙으면 되는 거야. 이게 각의 변환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개념, 아주 쉬운 개념이든 조금 긴 개념이든 설명 들었을 때 하면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근데 막상 물어보잖아. 대답도 못하고 술집을 물어. 그러면 막 무서워 그때 착한 척하면서 애기처럼. 난 모르니까 봐주세요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넌 그럼 떨어질 거라고 그러잖아. 그게 현실이니까. 결석 자주 하고 복습 제대로 안 하면 왜 떨어져. 그게 그냥 현실이야.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대학에 욕심을 부려? 잠재적 사기꾼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네. 노력 안 하고 행동 안 하면서 뭔가 얻고자 해. 도둑놈의 새끼들이지. 사기꾼이잖아. 차라리 그 욕심을 버려버리면 내 정신건강에 좋아. 괴롭지 않아. 근데 욕심은 있는데 행동은 없어. 있지. 기부 입학하면 돼. 부모님의 행동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미국 가거나 외국을 가. 그리고 거기서 영어 좀 시부린 다음에 졸업을 하든 말든 한국 들어와서 뭐 유학해서라도 거듭먹거리면서 살면 돼. 되게 많아 그런 친구들. 이태원에서 거듭먹거리면서 나 유학 갈 때 왔지. 에이구 돈이 많으면 뭐 그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지. 다른 사람 뭐 해친 건 아니니까. 그런 삶이 나쁘지 않으니까 좋으면 그렇게 살면 되죠. 자 아무튼 요거 가계변환 됐고 그러면 이거다 이거. 요 제곱이라는 거 있잖아.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지. 만약에 얘는 이 제곱이 원래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삼각함수라는 기호를 쓴 누군가가 처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야. 얘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이제 요거 정리하는 거야. 요거 때문에 요게 얘의 제곱이 된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제곱 붙인 거지. 그럼 얘가 원래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제곱도 여기 가운데 안에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5 있고 요거 정리되면 사인이 제곱 x로 정리되고 뒤에 거 플러스 4 코사인 x로 정리되고 플러스 a는 1이 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우리 예를 들어서 한 5초 안에 했어야 되는 거야. 실제 문제 풀 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공식이 있어. 아까 썼던 건데. 자, 여기는 코사인이 보이는데 여기는 사인 제곱이잖아. 자, 우리 삼각함수 다룰 때는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바꿔줘야 돼. 코사인이면 코사인, 사인이면 사인. 자, 우리 아까 썼던 거. 이거 안 써도 돼. 아까 썼던 거. 1번 뭐라고 그랬어? 1.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 x는 뭐야? 1 빼기 코사인 제곱 x입니다로 바꿀 수 있어. 안 써도 되지만 내가 아리까리 하다 보면 쓰고 메모칸 치고 또 복습할 때 여러 번 써보라고. 즉 여기 얘가 5 써주고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뒤에 거 써주고 플러스 a. 그렇지? 얘 1도 이쪽으로 2하고 시키자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시켜줄게. 그래 정리시켜줘.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야? 5.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지? 4가 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마이너스 5 코사인 제곱 x 대 플러스 4 코사인 x 이제 플러스 a는 0으로 정리됩니다. 자 문제 기억해야 돼. 문제 받아면서 해야 돼. 우리 문제의 목적이 뭐야? 실수 a의 최대치를 구하는 거지. 여기 이런 삼각방정식이 생겼어. a는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떠올려야 돼. 이걸 예를 들어볼게.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이고 y절편이 2, 즉 꼭지점의 y절표가 2인 이런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 얼마야? 2, x가 2. 만약에 여기 x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범위가 주어졌다고 보자. 그럼 어디? 여기하고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자, x가 마이너스 1이든 이 식에서는 1이든 y값 얼마야? 3이 나오겠네 계산하면.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등호 있으니까 양 끝을 색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버리는 거야. 여기가 다 쓸데없는 그래프가 될 거야. 자, 만약에 이렇다면 최대값 얼마야? 3. x가 얼마일 때?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야. 이때 최대값은 x값의 최대야, y값의 최대야. 그렇지, 함수값의 최대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자, 그럴 때 최소값은 얼마야? 여기서 다시 2라고 했지? 최대값은 얼마야? 3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최대, 최소는. 만약에 이 식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봐. 그럼 이 그래프에서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데? a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은 a 값이야, x 값이야? a 값이야. 이번에 최대값이 a의 최대가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때도 a가 마이너스 1, a 1 이런 조건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때도 a의 최대값 얼마? 3. a의 최소값 얼마? 이렇게 구하면 돼. 잘 봐. 여기서 이제 a만 남겨. 얘 이항시켜. 자, 얘도 이항시켜. 4도 이항시켜. 그러면 이런 비슷한 모양이 되지.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 코사인 x, 코사인 x 똑같은데 반복되고 있네.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똑같은 뭉탱이가 모양이 반복되면 뭐한다? 두 글자 치환한다. 자, 우리 여기 코사인 x를 t로 이렇게 치환할 거야. 그런데 또 여기서 기본적인 함수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일단은 급한 거 코사인 x 그래프부터 볼게. y는 코사인 x 그래프. 얘가 머릿속에 팡 하고 있거나 쓸 수 있거나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위아래 1로 막혀. 아래는 마이너스 1로 막혀. 그리고 얘 기본적, 즉 얘 딱 보면 y의 범위가 1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이고 기본적으로 주기를 알고 있어야 돼. 얘 주기 얼마? 2파이. 그렇지. 그렇게 주면 돼. 안 돌리게 해도 돼. 그래야지만 내가 더 많이 잡을 때. 여기서 이 주기 2파이라는 건 그래프 그릴 때 0에서 2파이까지 먼저 딱 이렇게 잘라. 주기만큼 딱 그려. 그리고 이 주기 안을 4등분을 해. 반드시 4등분이야. 이렇게 얘 0과 2파이의 반띵이니까 파이가 되고 0과 파이의 반띵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 파이와 2분의 파이의 반띵이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얘가 양쪽으로 쫙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음수 쪽 한번 그려볼까? 이쯤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고 이쯤이 마이너스 파이 정도 한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코사인의 기본 그래프야. 나중에 또 필요하면 사인. 그래서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20년 동안 강조하는 거야. 개념만 구구단처럼 기억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이 말하는 거야. 개념을 구구단처럼 기억할 때까지는 성적의 변화가 없어. 그걸 기억하고 나서 문제 연습을 해나가면 성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 실력이 올라간다. 대신 개념을 정확하고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자, 이제 이건 지울 때 박스처럼. 네. 얼른 그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수원. 그러니까 10시 50분이야. 10분 쉬고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수. 그런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12시 30분부터 1시 20분이나 30분 이때까지 뭐 할 거야? 기출. 지금처럼 한 2문제, 또 시간이 없다는 3문제, 수원수도 1문제씩 이렇게 또 다르여서 또 자연계열, 인문계열 좀 나눠서 이렇게 해서 실전 감각도 계속 키우면서 다음에는 어느 쪽이냐면 지금 삼각함수 쪽에 쓰니까 그리고 이건 수원 내용이지 다음에 이제 수투 위주로 또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는 처리를 하는 게 일단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진행되고, 만약에 개인 질문이 있다면 이때 2시까지 개인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시간 넘으면 여기 일상 가는데 딱 하니까 이 시간까지 개인 질문 할 수 있어. 또 복습하다가 뭐 지금 과제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제 생긴다. 깜기 쓰는 거. 아까 세리공 교재 줬지? 이따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써오라고 얘기할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치환됐어. 이제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 요 A가 봐봐.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이 T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아까 Y의 범위가 마일 이상 1 이하였잖아. 이거 자리 바꿔봐. T는 코사인 X야. Y는 코사인 X하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Y의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였으니까 여기 T의 범위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라고. 그럼 A는 어떻게 돼? 이제 5T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4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A는 T에 관한 몇 차 함수식이 된 거야? 2차. 아까 그래서 2차는 간단한 거 뭐 이거 안 그려도 돼. 얘가 T축이고 여기가 A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만 남기고 거기서 최대치로 구하면 돼. A에.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니까 실전에서는. 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마지막 단계야. 이거 완전 제곱꼴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 자, 이제 완전 제곱꼴 하는 방법. 자, 이 2차 함계수 5를 가지고 1차 함까지 묶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 5분의 4 t가 돼. 선생님은 아예 여러분들이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개념 다룰 때는 이래야 돼.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난 저거 확실히 알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 저거 애매했는데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다 해버리는 거야. 확실하게 알고 있던 개념도 한 번 더 써보고. 얼마나 좋아. 자, 그럼 여기 또 다음 단계는 5가 되고, 자, 값을 치고 t제곱 마이너스 5분의 4t까지 그대로 쓴 다음에 여기 1차 함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지? 이거의 반이라는 건 곱하기 2분의 1을 했다는 소리야.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지? 이거의 제곱을 더해줬다가 빼는 거야. 자, 얘 제곱을 더해줬다가 뺍니다. 뭐야?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뺍니다. 그래야지 원래 모양하고 똑같을 테니까. 바로 크게 쓰고 뒤에 마이너스 4 한 번 더 써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마이너스가 어차피 제곱당하니까 뭐하고 똑같아져? 플러스하고 같아져. 마이너스가 제곱을 할 거니까 제곱당할 거니까 플러스와 같아져. 여기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면 돼. 원래 1차 계수의 반은 마이너스 5분의 2였지만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자, 중괄호 쓰고 이 밑줄 친 게 t 빼기 5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5분의 4.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완전 제곱 너희들이 해야 돼. 나는 바로 결과 써버린다. 자, 그리고 이제 5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5 t 빼기 5분의 2의 제곱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빼기 4가 돼. 자, 마무리 계산 는 5에 t 빼기 5분의 2의 제곱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4가 되겠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프 그릴게. 자, 얘가 t축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내야겠다. 얘가 a축이 됩니다. 0이 되고, 자, 이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4야.
자, 여기 이렇게 꼭지점이 되고 얘 이차함계수는 얼마? 5라는 양수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리고 A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A절편은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A 값이야. 마이너스 4는 이쯤에 있을 거야. 아래로 블록이면서 Y절편 A절편 마이너스 4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 이차함수야. 근데 이제 우리 어디만 남길 거야? T2 범위만 남기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 자, 잘 봐. 여기 있을지 알아 몰라. 아직 몰라. 1도 이 5분의 6은 크겠지만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어딘가에 끄적이면서 계산을 해보면 뭘 계산할 거냐?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a 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분수가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럼 5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빼기 4가 되네. a는 뭐야? a 값이 5야. 5가 이쯤 있다고 봐봐. 5가 이쯤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t-1이었던 거야. 자, 또 t가 1일 때 계산해 볼게. 자, 여기다 1 대입해. 그럼 5가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a가. a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지? 그럼 a 값 마이너스 3이 이쯤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따라가. 그럼 1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데. 자, 이제 그래프를 잘라내자.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그래프만 보는 거야. 노란색 그래프만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답 들어갑니다. a의 범위 자체를 한번 구해볼게. a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그래프에서 봐. 마이너스 5분의 24가 가장 작은 값 이상되고 A 그래프에서 노란색 그래프에서 가장 큰 A 값이 얼마야? 그래 뭐 읽어보는 거지. 얘가 바로 최대값이야. A의 얘가 바로 A의 최소값이 된다.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겁먹지 말고 계속 연습하면 이 정도는 순삭해서 풀 수 있습니다. 대체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고라고 했어. 자, 그리고 이제 가천대 기준으로 볼게. 거기 문항 해설을 보면 칸이 있지. 자, 가천대 시험의 답안지는 칸이 존재해. A3 사이즈에 자연계열은 8칸이 있어. 인문계열은 5칸이 있어. 수학 문제가. 문과계열은. 그 칸 벗어나게 서술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자투리 계산들 어디다? 문제지에다. 끄적거려도 돼. 그리고 볼펜만 사용 가능해. 틀렸을 때 어떻게? 2줄 긋거나 올해부터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 작년까지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지 않았어. 2줄 그어야 돼. 근데 봐봐. 칸도 만만치 않아. 그렇게 크지 않은 칸이 적당해. 근데 삭성 그어봐. 어디 갔을 거야?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가천대가 올해부터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샤프나 볼펜, 샤프나 연필로 답안지에다 끄적이면 그거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그거 채점 안 해줍니다. 그 기본적인 제약 사양은 꼭 지켜야 돼. 그게 가천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은 거의 한 40분 동안 2문제 했잖아. 공식 개념 다 설명하느라고. 우리 8문제에, 자 다시 자연계열 쪽은 8문제고 인문계열 쪽은 5문제야 수학이. 국어는 반대로 가천대 기준을 얘기하거나 자연계열 8문제가 있어. 그런데 자연계열 먼저 볼게. 자연계열은 국어 5문제, 수학 8문제에 80분. 자, 인문계열은 국어 8문제, 수학 5문제에 80분이라. 자, 자연계열 기준으로 두면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 8대 5지. 그럼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수학 시험을 몇 분 안에 해야 되냐? 80분에다가 2개 더하면 얼마야? 13분의 얼마? 4.
이거 계산하는 거야. 약 얼마가 될까? 80 나누기 13. 약 얼마 들어가냐 여기? 5 들어가면 80 나오나? 5, 3, 15야. 안 나오지 65야. 그럼 6 들어가면 6, 3, 18에 78. 그럼 얘 78. 6 곱하기 4가 48. 약 50분 정도 됩니다. 80분 중에 국어 30분, 수학 얼마? 50분 정도 8문제 풀어내야 돼. 자, 우리가 약 40분 동안에 2문제 풀었어. 이게 설명하는 강의니까. 공식도 개념도 다 설명하느라고 2문제밖에 못 풀었지만 그런 문제 안 돼. 안 되지. 이 50분 안에 8문제를 그래도 손이라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문과 계열은 반대지. 국어가 8문제니까 산술적으로 얘가 50분이고 얘가 30분이야. 30분이면 한 문제당 6분씩이야. 여기도 한 문제당 거의 6분씩이잖아. 6분에 40분 나오니까. 그런데 가천대 문제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쉬워.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그래서 가천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업 이 공부 준비도 딱 이 비율들이 돼. 3대 5로. 시간적 배분은. 문과 계열은 5대 3이 아니야 그때 얘는. 1대 1의 비율. 근데 수학 때문에 인문계 자연계는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몇 문제 시험 보는 거야? 이제 총 13문제 시험 보는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15문제 시험 봤거든, 가천대가.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수학에서 시간 모자라요 라는 민원이 막 들어간 거야.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서 이번에 한 문제씩 줄인 거야. 근데 혹자들은 문제가 줄었으니까 난이도가 높아져? 아니, 절대 아니에요. 시간 모자랐다는 민원 탄원 때문에 지금까지의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만 문제 수는 한 문제씩 줄여준 거야. 수학 때문에 그래. 가천대 문제가 다 이렇게 쉽지 않아. 이거 쉬운 문제야. 뒤에 가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13문제 주자 자연계열 기준으로 할게. 국어 한 문제 정도 틀리고 수학 2문제 틀리면 10문제 정도 맞는 거지. 자,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맞으면 간호도 떼고 합격해. 다른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총 개수로는 9문제에서 10문제 맞추면 합격해. 그래서 수학에서 국어에서 몇 문제씩 틀리는 거는 가능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수학에서 덜 틀려야 돼.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사실. 수학의 강점을 또 무조건 대학 입시는 수학의 기준을 둔다니까. 어떤 정시도 마찬가지야. 우리 원장님 또 얼마나 자, 그치? 자, 분석 딱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